네, 비욘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게 좀 낯설죠? 11월 29일에 진행되는 꿀잠 이야기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낯섭니다. 저도 1시에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건 처음인데요. 이 낮 시간에 방송을 하게 됐네요. 꿀잠 이야기를요. 어떻게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이제 날씨가 좀 많이 선선해진 것을 지나쳐서 이제 추워지고 있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이고요. 지금은 뭐 가을이 되기도 하고 겨울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추운 날도 있고요. 또 좀 따뜻한 낮 날씨도 있어서 또 그 산을 보면 단풍이 아직 붉게 물든 걸 보면 아직 가을이 끝난 것 같지는 않은데 아침 일찍 일어나 보면 영하 기온으로 내려가면 가을이 아니라 겨울이 아닌가. 그래서 잠바를 꺼내 입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가을과 겨울이 지나가는 환절기 계절. 네. 여러분들이 잠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잠은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사실 이렇게 계절이 바뀌게 되면 특히 이제 낮에 햇빛의 길이가 해가 떠 있는 시간들이 짧아지고 또 여름에 비해서 지금 낮에 햇빛을 쬐더라도 그렇게 강렬하진 않거든요. 햇빛의 강도도 약해집니다. 즉 햇빛에 있는 블루라이트의 양도 줄어들게 되고 해가 뜨는 시간도 좀 늦게 뜨고 해가 지는 시간도 일찍 지게 돼서 우리가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줄고 그 강도도 약해지게 되면 우리의 생체 리듬이 문제가 좀 생겨요. 예. 그 생체 리듬은 햇빛에 의해서 밝은 빛에 의해서 아주 강하게 영향을 받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잠이 조금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또 긴 겨울밤을 지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럴 때 이제 초저녁에 졸리기도 하고요. 새벽에 중간에 깨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좀 힘든 여름하고 조금 다른 상황을 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이렇게 잠 환경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좋은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는 거, 즉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깨어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30분 내 햇빛 쬐시고 잠자기 1시간 전에 핸드폰 보지 말라는 내용들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긴 겨울밤을 지날 때 야식을 드시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드실 겁니다. 그럴 때 특히 야식을 드실 때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드시면 어떨까 해서 제철 음식으로 여러분들의 수면을 좀 지켜보고자 여러분들의 수면을 좋게 하고자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약국에는 없고요. 시장에만 있는 천연 수면제 5가지란 제목입니다. 지금 계절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1년 내내 구할 수도 있는 음식도 있지만 특히 이 계절에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로 준비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시거나 여러분들의 주방에 가보시면 충분히 있는 재료일 겁니다. 또는 시장에 나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구해서 드실 수 있는 음식의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가을밤. 겨울밤 정말 밤이 길어지게 되죠. 이 긴 밤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해가 짧아지고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의 몸은 에너지를 비축하려고 마음이 좀 허전해집니다. 이럴 때 따뜻한 제철 음식을 가족들하고 드시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제철 음식, 수면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예. 우선 여러 가지 음식을 제가 쭉 말씀드릴 텐데요. 이 각각의 음식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좋겠지만 이런 음식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잠을 잘 자는지 내용을 좀 알아두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특히 3가지가 중요합니다. 트립토판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트립토판은 아미노산이죠. 우리가 몸에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필수란 말이 들었으니까 몸에서 생성을 못하고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만 되는 아미노산입니다. 트립토판은 몸으로 들어오게 되면 즉 섭취하게 되면 위장관에서 90에서 95%는 세로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일부 나머지 5% 정도는 뇌로 들어가서 또 세로토닌으로 전환돼요. 이 세로토닌은 뭐죠? 행복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감정을 좀 완화시키고 기분을 좋게 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호르몬이고 주로 변연계 중에 그 편도체에 작동을 해서 우리의 감정을 좀 순화시키고 만족감을 많이 느끼는 호르몬이죠.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즉 멜라토닌을 만들려면 세로토닌이 있어야 되고요. 또 멜라토닌을 만들려면 트립토판이 있어야 됩니다. 음식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에 이 트립토판이 들어있는 음식을 주로 드시면 여러분들이 밤에 멜라토닌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특히 멜라토닌이 젊었을 때보다 적게 나오는 55세 이후에 어르신들 또는 시니어 분들은 음식을 드실 때 특히 저녁 음식에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좀 자주 드신다면 굳이 멜라토닌을 비싼 돈 주고 사서 드실 필요 하나도 없겠죠. 예, 음식을 드실 때 이걸 조금 더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가운데 있는 거죠. 마그네슘은 여러분들이 이미 눈꺼풀이 떨릴 때 드시기도 하고요. 또 병원에 가면 변비약으로 산화 마그네슘을 드시기도 합니다. 이 마그네슘은 근육의 긴장도를 좀 풀어줘요. 그래서 근육 떨릴 때, 눈꺼풀 떨릴 때, 얼굴에 안면 경련이 있을 때 쓰기도 하고, 다리에 쥐날 때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긴장을 완화하는, 마음의 불안을 좀 완화하는 효과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앞에 트립토판이 최종적으로 뭘 만든다고요? 멜라토닌을 만든다고 그랬죠? 이 멜라토닌을 만들어주는데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즉 멜라토닌을 만드는데 필요한 물질이기도 해요.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또 멜라토닌을 만듭니다. 또 뇌에 들어가게 되면 가바라고 하는 뇌를 억제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요. 이 물질도 이 마그네슘이 들어가게 되면 가바 생성이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면 아보카도, 콩도 있고요, 두부도 있고요, 요거트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캐시넛, 견과류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좀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탄수화물이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 탄수화물은 아니고요,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단순 탄수화물은 여러분들 흰쌀밥, 또 아이스크림, 과자에 들어있는 게 단순 탄수화물이죠. 복합 탄수화물은 뭘까요? 현미쌀, 잡곡밥, 이런 것들입니다. 이 단순 탄수화물은 몸으로 들어가면 금방 포도당으로 변하지만 이 복합 탄수화물은 천천히 변해요. 그리고 혈당이 빨리 높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 드실 때 잡곡밥을 많이 드시는 이유가 그런 거죠. 특히 복합 탄수화물을 첫 번째 있는 트립토판하고 같이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이 아미노산이 트립토판이 있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아미노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다른 아미노산도 같이 섭취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탄수화물이 있게 되면 이 탄수화물이 있으면 트립토판이 뇌로 더 많이 전달됩니다. 같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없게 되면 다른 단백질 또 아미노산이 전달이 빨라지는데 탄수화물이 트립토판하고 같이 먹게 되면 바로 뇌로 빨리 전달되기 때문에 먹은 트립토판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복합 탄수화물과 같이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단순하게 트립토판을 요즘에 그냥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온 것도 있고 또 여러분 음식만 드시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조금 탄수화물하고 같이 드시게 되면 흡수율을 상당히 높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음식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을 대추입니다. 예, 대추가 많죠. 예. 저는 한의사는 아니고 신경과 의사긴 하지만 동의보감에 보면 이 대추 중에 대추가 정신을 안정시킨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과거에 한방에서도 대추를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추보다는요, 야생 대추라고 합니다. 야생에 있는 대추가 있는데요. 이 야생 대추 안에는 산조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일반 대추에도 좀 들어있지만 야생 대추에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산조인이 바로 우리의 불안을 진정시키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건강기능식품으로 요즘에 나와 있는 음료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도 성분을 이렇게 보면 산조인이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조인이 들어있는 대추를 여러분들이 저녁에 한 두세 개 정도 드시면 아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대추 생대추를 드셔도 되고 이렇게 말린 대추를 드셔도 되겠죠.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대추고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기성품으로 이렇게 대추고를 완성돼서 나올 수 있지만 대추를 여러분들 푹 삶고요. 그러면 다 녹겠죠. 그러면 요렇게 액정이 남게 됩니다. 액기스가 남겠죠. 요거를 저녁에 푹 끓여 놓고요. 물론 설탕이나 올리고당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넣어서 끓이면 단맛도 날 겁니다. 물론 대추 자체가 달짝지근하기 때문에 그런 설탕 이런 거 하나도 안 넣으셔도 됩니다. 이거를 푹 끓여셔서 그 졸이셔 갖고 여기에서 이걸 저녁에 주무실 때 밤에 물에 따뜻한 물에다가 조금 덜어서 드시면 대추차가 되지 않겠습니까? 대추차를 드시는 것도 수면에 도움이 되고요. 특히 불안이 높거나 긴장이 높은 분들이 그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대추차, 대추고를 이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생 대추도 괜찮고요. 말린 대추를 두세 개 정도 드시는 것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뭐가 있죠? 밤입니다. 겨울밤에 이 밤을 또 많이 드시고요. 또 밖에 나가시면 고구마와 밤을 이렇게 구워서 파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걸 사서 드셔도 되고 이런 밤을 사다가 구워서도 요즘에 뭐 밤을 구워주는 기구들도 있어서 여러분들 집에서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쪄서 드셔도 되고요. 이렇게 구워서 드셔도 됩니다. 이 밤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트립토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서 트립토판의 보고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예.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만드는 트립토판이 이 밤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을 한 두세 개 정도 드시는 것 저녁에 출출할 때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녁에 뭐 치킨 시켜놓고 드시지 마시고요. 물론 이런 가금류라고 하는 치킨, 오리 이런 데도 트립토판이 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튀긴 음식들은 포화 지방산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살도 좀 찔 수 있게 만들잖아요. 거기다 또 맥주까지 드시게 되면 이게 기분은 좋을 줄 모르나 맥주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우리의 수면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이 밤을 좀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밤에는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B는 뇌에 필요한 비타민이거든요. 뭐 그냥 외우십시오. 브레인에 B를 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에 필요한 많은 성분들, 비타민 B1, B6, B9, B12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밤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뇌에 영양제로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많이 드시는데 그런 거 많이 드시지 말고 사실 그거 다 효과 없습니다. 뭐 뇌 치매를 예방한다고 지금 인터넷에 많이 파는 제품들 거의 효과 없거든요. 그 각각의 성분이 뇌에 필요한 성분은 맞는데 우리가 음식으로 다 성분 포함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성분이 부족해서 치매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요인 때문에 오는 건데 그 성분을 자꾸 드신다고 하는 이런 거 자꾸 드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노인들 연세 있는 분들 정말 건강기능식품으로 N으로 시작되는 몇 가지 제품들을 사서 드시는데 광고도 되게 많이 하고요. 전혀 효과 없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신경과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 먹어서 치매가 오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고혈압, 당뇨, 심장병 같은 질병, 그리고 평소에 술 많이 드셨던 술, 담배, 스트레스, 걱정, 잠을 못 자는 불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치매를 만드는 거지 내가 뇌에 구성하는 성분이 없어서 치매가 온다? 불가능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헐벗고 몸살을 때는 그런 게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처럼 풍부한 음식들을 드시고 사는 세상에서 성분이 없어서 치매가 온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런 거 전혀 드셔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런 성분을 부족하게 동물한테 만들면 치매가 올 수 있습니다. 그것만 완전히 제한시키면요. 그러면 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고 차라리 그것보다는 등푸른 생선을 이런 고등어 같은 거를 하루에 한 토막 정도 드시는 게 그거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밤으로 다시 돌아가서
저녁에 출출할 때 밤 두세 알 정도를 드시게 되면 소화에도 좀 부담이 없고요. 숙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밤을 한번 사서 가족들하고 나눠 드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추와 이 밤을 조금 같이 이걸 또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또 당분이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한 두세 개 정도로 제한하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자기 직전보다는 잠자기 한 두세 시간 전에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복합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고구마입니다. 질문 또 5월에 푸르님이 주셨는데 뭐 잡곡밥도 괜찮고 빵에도 이 통곡물로 된 빵들 괜찮습니다. 보리밥도 마찬가지고요. 또 요즘에 겨울에 있는 이 고구마도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또 뒤에 말씀드릴 밤 그다음에 견과류와 함께 이 고구마를 조금 하나는 너무 많을 수 있죠. 한 반 개 정도나 작은 거 해갖고 같이 드시면 드셨던 트립토판이 뇌로 빨리 전달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소화는 고구마는 아까 말한 복합 탄수화물이 있던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거든요. 드시고 천천히 올라가는 복합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떨어진 것도 막을 수 있고 깊은 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혹시 저녁 식사를 못 하셨다면 오늘 저녁 그 야식으로 고구마를 한 반 개나 작은 거 하나 정도 드시면서 밤하고 같이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마에는 복합 탄수화물도 많이 들어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마그네슘도 많이 들어있어서 근육통이 좀 심하신 분들, 긴장이 높으신 분들을 또 괜찮습니다. 이 고구마 반 개에다가 우유 반 잔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유에는요 트립토판이 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유와 고구마를 섞어서 드시거나 아니면 믹서기에 갈아서 우유에다가 고구마를 반 개 정도 뭐 싸물 거를 넣으셔도 되고 생으로 갈아 넣으셔도 돼서 그렇게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뭐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를 다 말씀드리면 끝도 없기 때문에 그냥 삼총사 세 개를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멜라토닌의 보고라고 얘기를 하는 호두입니다. 앞서 밤은요 뭐가 있죠? 트립토판의 보고라고 그랬어요. 트립토판은 먹으면 세로토닌, 멜라토닌이 변하지만 호두에는 이 견과류에는 멜라토닌이 바로 들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호두와 피스타치오는 직접적인 멜라토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드시면 돼요. 뭐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멜라토닌이 부족하니까 호두를 한두 개 정도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냥 생으로 드시면 위장에 부담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우유에다가 섞어서 갈아서 드셔도 좋습니다. 피스타치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작년부터 판매가 되는 식물성 멜라토닌을 이렇게 보시면 뭐 피스타치오에서 추출했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죠. 타트체리, 토마토, 피스타치오 뭐 이런 데서 보통 멜라토닌을 추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멜라토닌을 추출하는 피스타치오나 호두를 직접 드시면 굳이 돈 들여서 식물성 멜라토닌 안 드셔도 됩니다. 이 식물성 멜라토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토마토를 1kg를 해야지 1ml 정도를 추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파는 뭐 한 달에 3만 원치가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값싼 원료를 쓰는 거죠. 값싼 원료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그게 그 값싼 원료를 쓴다는 건 뭐죠? 막 농약 치고요. 그리고 막 대충 키우는 거잖아요. 그냥 비료 막 뿌리고. 그래갖고 많이 재배해서 그렇게 추출하니까 사실 그 안에는 또 그 농약도 많이 들어있고 GMO라고 해서 유전자 조작되는 것도 많이 들어가 있어 사실은 이 싼 거는 그렇게 그 생산을 또 농약이라든지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식품을 가지고 한 가능성이 많거나 아니면 다른 거를 우리가 화학성 멜라토닌을 섞었을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지금 2, 3만 원은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다 섞거나 너무
안 좋은 품종을 쓸 가능성도 많은 거죠. 차라리 호두나 피스타치오를 여러분들 사다가 마트 가시면 이거 한 박스에서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걸로 팔지 않습니까? 그거를 매달 드시는 게 더 낫고, 앞서 말씀드린 우유나 고구마에다 같이 섞어서 갈아서 드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아몬드는요, 트립토판하고 마그네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형제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호두 한 알, 아몬드 한 두세 개, 피스타치오 한 두세 개를 섞어서 갈아서 우유하고 드신다. 최고지 않겠습니까? 호두는 피스타치오와 함께 멜라토닌이 직접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견과류입니다. 따라서 호두를 드시게 되면 한 연구에 따르면 혈중 멜라토닌이 3배까지 농도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돈 들여서 몇만 원씩 들여갖고 식물성 멜라토닌을 사서 드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 드시면 돼요. 생으로 드셔도 되고 갈아서 뭐 주스로 드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자기 전에 심심할 때 과자 대신에 호두 하나 드셔도 되고, 당뇨가 없다면 강정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강정으로 만들면 안 되겠죠. 이거를 우유에다가 갈아서 같이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호두, 피스타치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 아몬드까지 포함해서 갈아서 우유에 섞어서 갈아서 오늘 저녁부터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5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녹이는 꿀차, 꿀잠차라고 합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향기로 마시는 진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국화차와 캐모마일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건 잘 알고 계시죠? 여기는 카페인이 전혀 안 들어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안심하고 드시는 최고의 릴렉스, 이완시킬 수 있는 음료입니다. 특히 국화차에는 이 캐모마일도 그렇지만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긴장을 완화해주고 두통이나 안구의 피로도를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컴퓨터를 많이 보시거나 눈으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 또 낮에 두통이 많으신 분들은 저녁 식사하시고 국화차를 이렇게 큰 머그잔에다 하나 만들어서 놓고 조금씩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을에 향도 느끼시고 여러분들의 낮에 힘들었던 긴장도 풀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캐모마일은 허브차죠. 요즘에 찻집에 가시면 또 커피 전문점 가면 캐모마일 있고, 저도 이런 데 가면 저녁에는 캐모마일 꼭 먹게 되고, 집에서도 이렇게 사다 놓고 저도 가끔 피곤할 때 먹는데요. 여기에는 아피제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아주 잘 알려진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뇌의 안정수용체, 즉 가바 수용체를 작동시켜요. 약을 먹어서 가바가 아니라 이 캐모마일 성분에는 아피제닌이 가바를 좀 자극해요. 그러니까 가바는 우리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잠을 드는데도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모마일을 드시게 되면 불안을 완화되고 긴장이 풀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을 저녁에 따뜻한 차가 생각나신다면 국화차나 캐모마일을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낮에 드셔도 됩니다. 낮에 약간 긴장이 높거나 불안이 높거나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낮에 이런 차를 한 잔 차서 드시게 되면 긴장도 완화되고 집중력도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차에도 좀 이런 차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추차, 생강차죠. 대추차는 뭐죠? 아까 제가 대추고를 만들어서 드시라고 그랬죠? 이것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산조인의 성분이 들어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추고를 만들어 놓고 조금 떠서 뜨거운 물에 섞어서 드시게 되면 그게 바로 대추차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마트에 가시면 그렇게 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얼마 안 합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셔도 한 병에 얼마 안 하고요. 한두 병 갖고 겨울 내내 드실 겁니다. 예. 생강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강차도 이게 열을 조절한다는 효과도 있지만 긴장 완화에도 도움이 돼서 생강차도 조금 같이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면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에 우유는 너무 잘 알 겁니다. 우유에는 아까 호두하고 피스타치오는 멜라토닌이 직접 들어있지만, 이 우유에는 트립토판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몬드도 그렇고요. 밤도 그렇고요. 이 트립토판이 들어있는 것이
이 트립토판을 그냥 먹으면 안 되고요. 여기에 약간 당분이 들어가 있는데 복합 탄수화물이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유를 드실 때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약간의 꿀을 좀 섞어서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 특히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는 밤은 그 자체로 드셔도 되고요. 그 우유에 섞어서 드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밤에도 트립토판이 들어있고 우유에도 트립토판이 들어있지만 밤이 좀 달짝지근하잖아요. 즉 탄수화물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드시면 굳이 꿀 안 섞어도 우유와 밤을 섞어서 드시는 효과로 우리가 충분하게 트립토판을 뇌로 빨리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단 드실 때 우유를 차갑게 드시는 것보다요 중탕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 따뜻하게요. 렌즈에 좀 돌리셔도 되고요. 한 1, 2분 정도 돌리시면 되잖아요. 한 40도, 35도 정도로 중탕에서 드시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예. 여기에 이렇게 해서 드시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밤을 섞어도 되고요. 우유를 당뇨가 없으시면 우유를 섞어도 꿀을 섞어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구마를 섞어도 됩니다. 고구마, 탄수화물이 많이 있는 고구마, 밤을 우유에 섞어서 드셔도 되고 꿀을 조금 섞어서 드셔도 좋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또 호두나 피스타치오, 아몬드를 조금 더 같이 섞어서 믹서에 갈아서 우유에 넣고 약간 중탕해서 드시면 트립토판, 멜라토닌 그리고 트립토판을 높여주는 복합 탄수화물까지 섞여 있는 완벽한 천연의 수면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돈 들여서 멜라토닌 사서 드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굳이 돈 들여서 그 비싼 거를 드시지 마시고 또 하나는 요즘에 나오는 멜라토닌이 사실은 가격도 떨어지면서 사실 거기에 있는 원산지나 이런 것들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실 유럽이나 미국에서 가져오는 것들은 되게 비쌀 텐데 가격이 일단 싼 거는 광고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내용물이 농약이 섞여 있고 GMO라고 하는 유전자 조작되는 토마토가 섞였을 가능성도 꽤 많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그래서 꿀은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기 좀 아쉬워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베스트 6. 우유. 아까 말씀드렸어요. 가금류는 닭고기, 칠면조를 말합니다. 달걀도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노른자에 달걀이 들어있으니까 계란을 완숙이나 반숙하셔서 노른자 위주로 드셔도 되고 하나를 다 드셔도 됩니다. 저녁 식사로 드셔도 되고요. 지금 이런 것들을 또 저녁을 아주 가볍게 단백질이나 식이섬유로 드시고 가볍게 한 달걀 하나 정도를 아까 말씀드린 음식과 같이 드시게 되면 트립토판이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뭐가 있죠? 견과류가 있습니다. 호두와 아몬드는 다 말씀드렸고요. 호두에는 멜라토닌이 직접 들어있기도 하고 트립토판도 들어있어서 호두가 최고입니다. 호박씨도 아주 좋습니다. 콩류도 좋습니다. 두부, 두유, 각종 콩류, 검은 콩, 흰 콩 가리지 않습니다. 콩으로 된 건 다 좋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이기도 하면서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등푸른 생선, 연어, 고등어, 참치 다 그렇죠. 오메가3 들어있는 거, 새우, 게도 다 들어있으니까요. 저녁 식사에 이런 것들을 조금씩 넣어서 드시면 최고지 않겠습니까? 자, 멜라토닌이 풍부한 음식 아까 호두 말씀드렸는데 타트체리 아주 좋습니다. 타트체리로 식물성 멜라토닌도 만드는데요. 일반적인 체리는 달짝지근하고 맛있잖아요. 타트체리는 조금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드시게 되면 타트체리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냥 드시게 되면 써서 못 먹으니까 이렇게 주스나 농축의 형태로 팔기도 하지만 이거 사다가 아까 말한 우유라든지 밤이나 고구마하고 섞어서 믹서에 갈아서 드시게 되면 식물성 멜라토닌 굳이 사서 안 드셔도 되고 이걸로 해결이 될 겁니다. 견과류, 피스타치오, 호두 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여기 들어있고요. 포도, 토마토에도 도움이 되는데 토마토는 좀 이게 신성분이 들어있고요. 여기에 있는 토마토 성분은 약간 각성 성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녁에 토마토를 많이 드시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침이나 낮에 드시고요. 파프리카도 도움이 됩니다. 곡물 중에 쌀, 귀리도 도움이 됩니다. 백미나 귀리, 오트밀. 특히 오트밀은 이 멜라토닌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유에다가 오트밀을 섞어서 갈아서 드시게 되면 최고로 좋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렇게 많이 먹습니다. 귀리, 오트밀을 좀 사다가 우유에 섞어서 갈아서 드시게 되면 아까 그 호두를 가는 것 이상으로 도움이 됩니다. 우유에 아주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달걀과 생선도 말씀드렸습니다. 멜라토닌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그네슘이 풍부한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죠. 견과류, 아몬드, 호박씨, 캐슈넛, 그 아주 짙은 녹색의 채소, 시금치, 케일, 근대 이런 것들 도움이 됩니다. 콩류, 검은콩, 두부 다 도움이 됩니다. 완두콩, 렌틸콩, 통곡물, 현미, 귀리, 오트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과일류, 바나나나 아보카도 아주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크 초콜릿도 들어있는데 여기는 카페인도 들어있으니까 낮에 드십시오. 밤에 다크 초콜릿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카카오가 70% 이상 들어있을 때 포함되는 다크 초콜릿에 마그네슘이 들어있는데 동시에 카페인도 들어있으니까 오전에 드시기 바랍니다. 긴장 완화를 목적으로요. 생선도 도움이 됩니다. 요거트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사실은 칼로리도 높아지게 되고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위에서 또 장에서 이거를 청소해야 되고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저녁 식사는 잠자는 시간으로부터 3시간 전에 끝내는 게 맞습니다. 조금 소량 한 주먹 또는 호두 2-3개 정도 드시는 작은 용량은 야식으로 드시게 된다면 언제 드셔야 될까요? 잠자기 2시간 전에 끝내야 됩니다. 1시간 안에 드시게 되면 이 또한 소화를 시켜요. 먹으면 멜라토닌, 트립토판, 마그네슘은 뇌에서 올라가서 좋겠지만 이게 소화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위장관이 못 쉽니다.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3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3시간 전에 끝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용량이기 때문에 소화는 좀 빨리 되니까 한 2시간 전에 지금 말씀드렸던 거를 드시는 거가 추천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소화되지 않으면 독입니다. 위장이 쉬어야 뇌도 쉴 수 있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 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마그네슘, 트립토판, 멜라토닌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를 끝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도 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그 녹차 국화차, 캐모마일차, 그다음에 그 대추차 같은 경우는 1시간 전에 끝내셔야 됩니다. 물이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대추차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천연신경 안전제입니다. 밤은 트립토판과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는 아주 천연의 영양 간식이고 탄수화물도 들어있으니 이 자체로도 도움이 되고요. 우유하고 섞어 드시면 좋습니다. 고구마에는 천연의 복합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고구마와 밤을 같이 드시거나 우유와 섞어서 드시면 최고입니다. 멜라토닌이 많이 들어있는 호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냥 드시기보단 우유하고 섞어서 드시면 되고 우유가 소화가 안 돼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두유하고 섞어 드시면 됩니다. 두유가 콩이 들어있잖아요. 바로 트립토판,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콩류가 들어있는 만든 두유에다가 이걸 섞어서 쓰시면 됩니다. 따뜻한 차인 국화차와 캐모마일차, 대추차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밤부터 한번 긴 겨울밤을 그냥 무료하게 지내시거나 유튜브 보시고 또 TV 보시면서 저녁에 꾸벅꾸벅 졸다가 눕지 마시고요. 열심히 저녁 먹고 한 8시나 9시까지는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 또 유튜브도 열심히 보시고 한 8시에서 9시 사이에 지금 말씀드렸던 거 드시면서 취침 루틴하면서 잠자리에 들어가신다면 여러분들 또 좋은 잠을 겨울밤에 이 긴 밤을 숙면과 함께 주무시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밤도 지금 말씀드린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요. 꿀잠, 숙면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맨 위부터 김재민님부터 해볼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요즘에 자고 일어나면 목젖 끝이 부어있는 듯하고 약간 통증이 있고 뭘 먹거나 마실 때 목 넘김이 힘들어요. 저녁쯤에 가라앉습니다. 체중 증가로 수면 무호흡증이나 이런 거랑 연관이
이런 증상이 있는가 싶은데 원인이 될까요? 글쎄요, 뭐 제가 또 이비인후과 의사는 아니라서 정확한 답은 못 드리겠지만 목젖 끝이 부어 있다라고 한다는 거는 이 목젖은 일반적으로 붓지는 않죠. 뭔가 자극이 됐을 겁니다. 보통 인후두염이라고 그래서 감기로 인해서 뭐 편도선이라든지 이 후두 쪽에 염증이 생기면서 그 염증으로 목젖도 좀 부을 수 있겠죠. 환절기니까 계절이 바뀌면서 감염 때문에 즉 감기나 상기도 감염 때문에 이랬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 무호흡증을 얘기를 하고 체중이 증가되셨다면 뭔가 주무실 때 입을 벌리고 주무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입을 벌리고 아침에 자고 나서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면 입을 벌리니까 목젖이 마르게 되면서 그것 때문에 목젖이 부어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뭔가 음식을 먹거나 삼킬 때 자극이 된다면 단순히 붓는 것만이 아니라 염증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마 감기로 인해서 그러신 거고, 그래서 감기 치료를 좀 받거나 또 편도선이 커지거나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고 콧물이나 코막힘 또 일반적인 기침과 같은 감기 증상 확인하셔서 감기 치료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체중이 증가되면 또 무호흡증이 많이 나오고 무호흡증 때문에 입을 벌리고 잤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일단 갑자기 생겼고 삼키는 데 지장이 있다면 한번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좀 받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뇨 환자에게도 고구마가 괜찮을까요? 예, 당뇨 환자에게는 고구마가 뭐 일반 탄수화물보다는 좀 나을 겁니다. 하지만 양을 좀 적게 드시면 되겠죠. 뭐 조금 고구마 반 개나 뭐 작은 거 하나. 만약에 이것도 당뇨가 조절 잘 안 되시면 고구마에도 당분이 들어있으니까 이걸 드시지 말고 앞서 말씀드린 견과류,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같은 것들은 당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아주 달지는 않잖아요. 거기다가 우유 같은 걸 섞어서 자기 한 2-3시간 전에 조금 반잔 정도를 해서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너무 달게 드시는 것들은 추천되지 않으니까요. 달지 않은 우유나 뭐 아까 말씀드린 견과류 위주로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강이슬님의 내용을 좀 볼까요? 건강식으로 그래놀라나 견과류가 들어간 시리얼 같은 거 시중에 많이 팔던데 이것도 효과가 있을까요? 예, 뭐 이것도 견과류로 만들어서 만든 제품이니까 조금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리얼은 굉장히 답니다. 당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당분이 들어있고 또 이런 견과류에 들어있는 것도 좋긴 한데, 사실은 시리얼은 옛날에 이걸 처음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이 요즘에는 뭐 경관식 같은 걸 드시지만 이렇게 질병이 있었던 사람들한테 식사 대용으로 이게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식사가 미국에서 변변치 않을 때 못 먹은 사람들한테 그거를 위해서 이런 견과류나 당분을 넣어서 영양식으로 만든 겁니다. 식사용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간식으로 드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견과류의 이런 시리얼을 보시게 되면 뭐 드셔보시면 굉장히 달짝지근한 게 설탕이 되게 많이 들어있거나 당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당뇨가 없는 분들이 식사 대용으로 드신다면 거기에도 일부가 들어있긴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건 그냥 그 식품 그대로 드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높을 것 같고, 가공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함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이 최고님이 어려운 질문을 주셨네요. 수면 유도제로 수면 시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나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수면 유도제를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면 유도제라고 하는 거는 수면제하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수면 유도제라는 거는 사실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면 유도제라고 하면 항히스타민제, 병원에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성분들이 그 항히스타민이거든요.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콧물 약으로 항히스타민을 먹습니다. 그 콧물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히스타민의 수용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 나왔던 항히스타민 제제는 그 수용체가 구분하지 않고 다 붙어버려요. 그런데 그중에 일부 수용체는
콧물, 알러지 반응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알러지가 우리가 뭐 가려울 때 알러지 반응일 때 항히스타민도 먹고요. 콧물도 알러지 반응이니까 염증 반응이니까 이것도 먹으면 콧물이 좀 줄어듭니다. 그런데 히스타민 자체는 각성을 일으키는 각성제예요. 각성신경 전달물질입니다. 그런데 수면도 조절하는 히스타민도 차단해버리니 이 알러지 반응 외에 각성을 일으키는 히스타민을 꺼버리니까 졸음을 유발하게 돼서 옛날에 감기약을 먹으면 졸리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그래서 그런 디펜하이드라민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들인데요. 이런 성분들이 그 약국에서 판매가 됩니다. 대개 부작용이 많지 않아서 약국에 판매가 되는데 그런 알러지 반응 외에 1세대 항히스타민이죠. 각성을 일으키는 히스타민을 차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은 이것도 오래 먹으면 의존성이 좀 생겨요. 두 번째는 이 항히스타민 제제가 약효가 조금 길거든요. 한 10시간, 12시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좀 피곤한 게 생겨요. 그러니까 수면의 구조를 왜곡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또 살이 좀 찔 수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하지는 않아요. 이런 거가 항히스타민 제제라고 하는 게 수면 유도제라고 쓰는데 또 어떤 분은 또 뭐 이게 졸피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또 그런 거 또 아니면 항우울제로 수면에 도움이 되는 트라조돈 또 수면 유도제로 얘기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졸피뎀, 스틸록스 또는 벤조디아제펜 계열이라고 하는 아티반, 리보트릴, 뭐 브로마제팜과 같은 이런 벤조 약물들은 뇌의 가바 수용체 먹으면 뇌로 아주 빠르게 올라갑니다. 10분에서 한 20분 내로 확 올라가요. 올라가서 벤조디아핀 수용체를 붙어버려요. 그러면 뇌의 가바 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뇌를 갑자기 확 꺼지게 만들어요. 가바는 뇌를 억제하는 건데 약을 먹었으니까 그 가바 신경계가 뇌 전체가 다 확 활성화되면서 뇌가 억제가 돼요. 그러니까 잠은 쉽게 듭니다. 뇌가 확 꺼지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 때는 가바가 나오면서 얕은 잠, 가바가 조금 나오면 얕은 잠, 많이 나오면 깊은 잠으로 들어갔다가 그다음부터 가바가 안 나와요. 렘 수면이 나와서 렘 세포가 가바 나온 걸 꽉 꺼버려요. 그리고 렘이 나오고요. 그러다가 또 가바가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깊은 잠, 얕은 잠, 깊은 잠, 다시 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졸피뎀이나 벤조 수면제를 먹게 되면 이게 신경 안정제죠. 이런 걸 먹게 되면 이 약이 가바를 확 높여놓는데 들어가서 깊은 잠까지 마취해서 들어가는 깊은 잠까지 못 눌러요. 그러니까 약간 낮춰놓습니다. 얕은 잠만 유지해요. 그리고 그 렘 수면이 가바를 꺼야 되는데 얘가 계속 나오게 되니까 렘이 억제가 돼요. 그리고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먹게 되면 중간에 깨는 것도 좋아지고 잠드는 것도 좋아졌는데 약을 먹으면 깊은 잠도 없고요. 꿈꾸는 잠도 없고 깨지만 않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쭉 유지가 돼요. 그러면서 약을 먹어서 뇌 머리에서 가바신경이 활성화되니까 뇌 스스로 만드는 가바양이 안 만들어져요. 내 거는 안 나오고 약만 들어가요. 이러니까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내 것도 안 나오게 되니까 금단 현상이 생겨요. 그게 중독입니다. 그래서 반동불면증이 생기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벤조디아ze핀 계열의 약물이나 졸피뎀 같은 약을 오래 드시게 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깊은 잠이 없어지고 꿈꾸는 잠이 없어지니까요. 따라서 어떤 수면제든 신경안정제든 수면 유도제든 간에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고 필요할 때만 가끔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오은성님 또 좀 한번 볼까요? 교수님, 저는 커피를 마셔도 잠이 깨지를 않고 졸린데 제가 카페인에 내성이 있는 걸까요? 이런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녁에 커피 저는 거의 안 마시거든요. 근데 같이 이제 모임 가면 나는 뭐 커피 먹어도 잠에 전혀 상관없어 우리 커피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면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술을 금방 취하는 사람이 있고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고 조금 더 마시면 막 취해갖고 해롱해롱하거나 잠만 자는 사람 있죠. 한데 어떤 사람은 술을 먹어도 전혀 졸립지 않고 취하지도 않아요. 기분만 약간 업되고요. 너무 멀쩡해요. 술을 뭐 정말 술꾼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차이는 뭘까요? 간에서 술을 해독하는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술을 못 마시는 분들은 그 간에서 술을 해독하는 효소가 선천적으로 적거나 아주 적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 이 해독이 안 되니까 알코올이 들어가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변하는데 그것들이 뇌를 억제하는데 걔네들이 이 해독이 안 되고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가 해롱해롱하고 먹으면 빨개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술을 잘 마시는 분들은 이걸 처리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죠. 먹어도 막 금방 막 처리하니까 말술이 되는 겁니다. 물론 술을 자꾸 먹게 되면 오토 인덕션이라고 그래서 술을 해독하는 효소가 자꾸 많아져서 술이 느는 것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카페인을 해독하는 이것도 카페인도 간을해서 해독되거든요. 그거를 해독하는 성분이 아주 효소가 많으신 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이유는 이게 아닙니다. 너무 피곤한 사람이에요. 카페인의 작동은 어떻게 되죠? 카페인이 들어가면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잠을 못 자면 아데노신이라는 게 쌓입니다. 우리 몸에 다 쌓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근육에 운동을 하면 막 근육에 아데노신이 쌓여서 근육의 피로도를 적게 만들어요. 즉 그 근육이 산소나 포도당을 사용하는 율을 떨어뜨리고 지구력을 높여줘요. 지구력을 높여줍니다. 운동하면 지구력이 높아진 게 아데노신 효과입니다. 근육이 에너지를 쓰면서 나오는 거. 그런데 이게 아니라 뇌의 수면 중추에 쌓이는 아데노신. 얘는 우리 졸음을 만들어요. 얘가 자리에 차곡차곡 쌓여서 이게 꽉 차면 우리는 더 이상 깨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커피가 바로 이 아데노신하고 분자량이 너무나 유사해요. 아데노신은 아닌데 이게 먹으면 30분에 뇌로 올라가게 되고 뇌의 수면 중추에 딱 붙어버리면 커피 대신 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피곤해도 아데노신이 커피가 다 앉아버리니까 작동을 못하니 커피로 인해서 각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카페인은 이게 계속 앉아있을 수는 없고요. 간에서가 철에서 되면서 쭉쭉쭉 빠져나가요. 보통 한 6시간 정도 지나면 반으로 줍니다. 하루 정도 지나지 완전히 없어져요. 자, 그런데 커피가 효과 있는 거는 그래서 언제 먹어야 돼요? 아데노신이 생기기 전에 먹어야 됩니다. 언제요? 낮에요. 오전에요. 아직 오전에는 덜 피곤하고 운동을 적게 한 상태니까 아데노신이 적을 때 먹어야지 그 커피를 먹었던 6시간 정도가 효과를 나타내죠. 그런데 나는 항상 잠을 적게 자요. 항상 너무 피곤해요. 그러면 이미 내 몸에는 잠을 적게 잤으니까 자는 동안에 아데노신이 없어져야 되는데 잠을 적게 자거나 깊이 못 자니까 아데노신이 없어진 게 쌓여 있죠. 자리로 꽉 차고 있어요. 이미 아데노신 수용체에 다 아데노신이 붙어 있습니다. 그때 커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붙을 데가 없으니까 커피 효과가 없겠죠. 잠 적게 자거나 너무 피곤해서 그런 겁니다. 저녁에 커피를 먹어도 자면 나는 잘 잔다는 사람들은 정말 피곤하거나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의 가능성이 좀 많은 거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음 편한 하루님. 잠에 드는데 효과가 있는 식품을 먹고 잠에 드는 것과 단순 식곤증으로 잠드는 것과 어떻게 구분하나요? 실제로 멜라토닌이 별로 효과가 없는 사람이 단순히 배가 불러서 졸린 것을 착각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이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식곤증으로 우리가 잠을 자는 졸린 이유를 한번 따져봐야 돼요. 식곤증 어떤 걸까요? 식사를 하고 나면 조금 졸립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게 되면 위장관에서 이걸 막 소화를 시켜요. 그냥 가볍게 먹는 것보다 기름지거나 칼로리가 높은 거를 먹을 때 여러분들이 졸립니다. 식곤증이 잘 옵니다. 짜장면, 중국 음식 같은 게 지방이 많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무슨 탕류 이런 걸 먹으면 식곤증이 되게 잘 오거든요. 근데 가볍게 먹으면 식곤증 잘 안 옵니다. 이런 거를 먹으면 첫 번째는 이걸 소화를 시켜야 돼. 지방이나 단백질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위장관의 움직임이나 효소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우리 심장에서 나오는 피가 위장관으로 쏠리게 됩니다. 우리 심장에서 나오는 피의 30%가 뇌로 전달되는데 이 뇌로 전달되는 피의 양이 줄어들고 위장관으로 피가 쏠려요. 그럼 뇌에 피가 적게 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졸음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식곤증을 일으키는 음식 중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트립토판이나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낮에 갑자기 멜라토닌이 많이 생성되니까 졸음이 온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식곤증 때문에 오는 경우는 깊이 못 잡니다. 잠깐 조는 거죠. 낮잠처럼요. 잠깐 졸고 나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소화시키는데 한 2-3시간, 3시간 정도 가니까 그 정도 잠깐 졸고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 전에 음식을 먹고 또 좋은 자는 시간을 고정하고요. 음식을 2-3시간 전에 드시고 자기 전에 핸드폰 안 보고 취침 루틴 하면서 자면 생체 리듬이 내가 원하는 시간 맞춰 딱 꺾이고 낮에 운동하면서 피곤한 게 높아지고 생체 리듬 꺾이면서 이 갭이 넓어지게 돼서 자는 잠은 어떻게 되죠? 깊이 잡니다. 여러분들이 피곤한 잠은 2-3시간 갑니다. 나머지 잠은 생체 리듬의 나머지 힘으로 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체 리듬이 잘 꺾이고 피곤한 게 맞춰지고 그걸 도와주는 멜라토닌을 잘 만드는 트립토판, 멜라토닌인 걸 잘 드시게 되면 긴 잠을 자게 됩니다. 예,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야식을 드시고 주무시게 되면 중간에 자꾸 깹니다. 처음에 잠은 금방 와요. 근데 깨고요. 또 하나는 자고 나면 개운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자고 나면 헛배가 불러요. 실제로는 막 살도 찌고 배가 부른데도 또 먹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그렐린이라고 하는 잠잘 때 나오는 호르몬이 안 나와서 그래요. 깊은 잠을 잘 때 지금까지 말씀드린 좋은 잠, 말씀드렸던 여러 음식을 통해서 자게 되면 그렐린이 나와서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야식 먹고 자게 되면 이 깊은 잠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렐린이 안 나오게 돼서 가짜 배고픔, 아침에 또 먹고 싶고 더 많이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차이를 구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오영도님 것도 한번 볼까요? 부족했던 잠을 시간 되는 날 채우는 건 어떤지요? 예, 우리가 배고플 때 뭐 간식을 먹거나 음식을 더 먹는 거를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잠을 채울 수는 있어요. 배고프니까 여러분들이 간식으로 라면 하나 더 먹을 수 있고 뭐 초콜릿을 먹을 수도 있고 케이크도 하나 먹을 수 있죠. 하지만 어떻게 되죠? 그 결과는 살이 찝니다.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면요. 잠도 불규칙하게 하게 되면 우리가 단순히 부족한 걸 채운다고 생각하시는 거 이외에 자고 깨는 일주일 리듬을 꼭 맞춰야 되는 게 꿀잠, 숙면잠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족한 잠을 낮에 채워버리면 낮잠이 많아지게 되면 내가 밤에 2시간을 못 잤어요. 3시간, 낮에 3시간을 자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깊은 잠이 낮에 채워지게 되고요. 밤에 또 못 잡니다. 그러면 잠들기 어려우니까 또 늦게 자고 또 일찍 일어나 잠 부족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부족한 잠을 어떻게 채우냐가 중요합니다. 낮에 피곤하다면 얼마? 20분 이내로 자고요. 밤에 나머지 부족한 잠은 내가 원래 자는 시간을 정해놓고 11시에 잔다면 1시간 전인 10시부터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어난 시간이 6시면 7시 내가 정해진 시간을 놓고 그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을 채워서 재야 됩니다. 즉 생체 리듬을 자는 시간을 맞춰놓고 거기에 맞춰서 자거나 거기서 조금 넓혀서 자는 거지 낮에 너무 몰아서 자게 되면 생체 리듬이 낮에 확 자버렸기 때문에 망가져서 더 못 자는 상황이 됩니다. 예. 62롱님, 저는 수면 시간 중에 깊은 수면에 비해서 렘 수면이 좀 부족하다고 나오는데 멜라토닌은 수면 전반적인 단계에 도움을 주는 건가요? 특정 수면 단계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자, 우선 렘 수면이 부족하다고 측정되는 핸드폰, 스마트워치 전혀 믿을 바 못 됩니다. 정확도는 50%도 안 됩니다. 전혀 틀리니까 이걸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스마트워치에서 측정되는 렘 수면, 깊은 잠은 50%도 안 맞습니다. 특히 자는 자세가 불규칙하거나 옆에 누가 같이 자거나 애완견하고 같이 자거나 부정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50% 택도 없습니다. 30%도 안 맞습니다. 일단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자고 나서 개운하다면 좋은 잠 잔 거고 이 와치로 믿을 수 있는 거는 전체 수면 시간 한 80%에서 90% 맞습니다. 자고 깨는 시간은 거의 90% 정도 맞습니다. 그것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멜라토닌을 드시게 되면 전반적인 얕은 잠, 깊은 잠, 꿈잠이 수면 주기가 완성이 됩니다. 잠에 얕은 잠, 깊은 잠, 꿈잠인 정상적인 수면 주기를 유발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멜라토닌,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게 되면 얕은 잠, 깊은 잠, 꿈잠으로 인해 수면 주기가 정상화됩니다. 하지만 식물성 멜라토닌이나 식품으로 멜라토닌을 많이 드시게 되면 렘 수면이 조금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장기적으로 용량을 5ml 이상 오래 드시게 되면 우울증이 조금 악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61옥님이 말씀하셨던 렘 수면이 부족하다는 거 믿을 바 전혀 없으니 그냥 잊어버리시고, 와치에서 측정되는 건 내가 요만큼 잤구나. 그리고 일주일, 2주치, 한 달치 데이터 보면서 내가 자는 시간이 왔다 갔다 하네. 거의 일자네. 기상 시간이 고정됐네. 좀 불규칙하네 정도로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와치 제품들을 병원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사용할 때는 정확해야 되거든요. 안전해야 되거든요. 절대 활용하지 못합니다. 저한테도 자기 와치 데이터를 들고 오시는 분도 병원에 많이 계시는데 사실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는 자고 깨는 수면 일기 정도로 활용합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55분이 다 됐습니다. 예, 이제 긴긴 겨울밤 여러분들도 이럴 때 햇빛이 적어지게 되면 우울하신 분들은 우울증이 좀 더 많이 생기게 되고요. 또 됩니다. 그래서 햇빛도 많이 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햇빛 일부러 더 많이 쬐시고요. 저녁에는 오늘 말씀드렸던 수면에 도움이 되는 여러 음식들을 조금씩 본인의 상황에 맞게, 너무 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간식 정도로 한 주먹 정도의 양으로만 드신다고 생각하시고 잠자기 2시간 이전에 마무리하시면 될 거고, 이것들이 모든 불면증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약간 불안이 높거나 불규칙하거나 연세 많은 분들한테 보조제로서 이용하시지, 이거 하나 가지고 잠을 못 자는 수면제를 복용하신 분들이 기적처럼 잠을 잘 자는 게 아닙니다. 수면제를 드시더라도 이걸 같이 하시면 조금 도와준다는 정도, 또 약을 안 드시더라도 긴장이 높으신 분들을 긴장이 완화하는 보조제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 달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달에 12월 넷째 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꿀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